안녕하세요. 저는 74세 김태성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아버지예요. 오늘은 제가 가장 후회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난 생일에 45세 된 아들한테서 카톡 한 줄만 받았거든요. 생일 축하드려요. 딱 이것뿐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했죠. 바쁘니까 간단히 인사하는 거라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며칠 뒤 며느리를 통해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평생 좋은 아버지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아들에게는 상처였다는 걸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지금부터 모두 말씀드릴게요. 2개월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평범한 일상이었죠. 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하며 소일하고 있었어요. 국민연금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서 71세부터 경비 일을 시작했거든요. 하루 8시간 월 150만 원. 아내 박순자는 아파트 청소 일을 해요. 둘이 합쳐서 월 250만 원 정도 되니까 나름 버텨낼 만했죠. 그날도 경비실에서 택배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문득 달력을 보니 제 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더라고요. 7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기대하는 건 없었어요. 아내가 미역국 끓여주고 아들 가족이 안부 전화라도 해주면 그걸로 충분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작년 생일 때 생각해보니 아들이 직접 온 게 아니라 택배로 선물만 보냈더라고요. 그것도 며느리가 주문한 티 같았어요. 포장지도 그렇고 카드 글씨체도 여자 손글씨였거든요.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 혼자 중얼거리며 넘어갔어요. 바쁜 세상이니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생일 당일 아침이었어요. 아내가 일찍 나가고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한테서 온 카톡이었죠. 생일 축하드려요. 딱 한 줄. 이모티콘도 없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마치 의무적으로 보내는 업무 메시지 같았죠.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핸드폰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다른 메시지가 더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였어요. 바쁘겠지. 그래도 연락은 했잖아. 스스로를 위로하며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 건강하게 지내거라.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읽은 표시만 떴을 뿐이었죠. 오후에 경비실에서 근무하면서도 자꾸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혹시 전화라도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죠. 저녁에 아내가 돌아왔어요. 미역국을 끓이며 물어봤어요. 민수한테 연락 왔어? 응, 카톡으로 생일 축하한다고 했어. 그래? 다행이네. 요즘 워낙 바쁘다고 하던데. 아내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만 유난스럽게 서운해하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아들 또래 남자를 봤는데 아버지랑 팔짱을 끼고 다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울컥했어요. 우리 민수는 언제부터 나랑 그렇게 지낸 적이 없었지? 생각해보니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아들과 그렇게 친밀하게 지낸 기억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 민수가 나한테 좀 서먹하지 않나? 뭔 소리야? 바쁘니까 그렇지. 아니, 그게 아니라. 예전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민수가 군대 다녀온 뒤로 좀 달라지긴 했지. 어떻게? 전에는 아빠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군대 다녀온 뒤로는 거의 안 해.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군대 다녀온 뒤로 달라졌다니. 그때가 언제였더라? 25년 전쯤이었어요. 아들이 20살에 군대에 갔죠. 그때 제가 뭘 했었나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아, 그래. 그때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있었어요. 과장에서 부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였죠. 그래서 야근도 많이 하고 회식도 빠지지 않았어요. 아들이 입대하던 날도 회사 긴급 회의 때문에 못 갔었어요. 아내 혼자 배웅하게 했죠. 일이 급해서 어쩔 수 없다.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아들도 괜찮다고 했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괜찮았을까요? 20살 청년이 군대에 가는 인생의 큰 순간인데 아버지가 없었다니. 더 기억을 떠올려 봤어요. 아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면회를 몇 번이나 갔었나요? 한 번. 딱 한 번이었어요. 그것도 아내가 몇 번이나 재촉해서 억지로 간 거였죠. 그마저도 2시간 만나고 바로 돌아왔어요. 할 말도 없고 어색하다며 일찍 집에 오자고 했거든요.
반면 아내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면회를 갔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싸가고 편지도 자주 썼죠. 그때부터였나요? 아들이 저보다는 엄마와 더 가까워진 게. 전역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취업 준비할 때도 대부분 엄마와 상의했어요. 저한테는 결정된 것만 통보하듯 말했죠. 아빠 저 취업됐어요. 어디에? 현대 계열사요. 그게 전부였어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그런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죠.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신부를 소개받을 때도 엄마를 통해서 알았고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저는 그냥 돈만 되는 역할이었어요. 이건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 그때서야 나섰죠. 주도적으로 참여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생각해보니 아들과 진지하게 대화해본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항상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얘기했거든요. 공부해라. 게임 그만해라.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고 집에 일찍 들어와라. 훈계는 많이 했지만 아들의 마음을 들어본 적은 거의 없었죠. 며칠 뒤 우연히 며느리를 만났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였죠.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응, 마트 좀 다녀올까 해서. 수진아 너는? 저도 장 보러 가는 길이에요. 함께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며느리 김수진은 원래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에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성격이죠. 그런데 그날은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수진아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죠. 편하게 말해봐. 그제야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혹시 민수가 아버님에 대해 뭔가 서운해하는 것 같다고 느끼신 적 없으세요? 가슴이 뜨끔했어요. 역시 제 기분이 맞았구나 싶었죠. 왜 그렇게 생각해? 평소에 집에서 아버님 이야기를 거의 안 해요. 어머님 얘기는 자주 하는데. 며느리의 말이 계속됐어요. 생일 때도 그래요. 어머님 생일은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아버님 생일은 제가 리마인드 해야 기억해내요. 충격이었어요. 아들이 제 생일을 까먹을 뻔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며칠 전에 미리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생일이라고. 그때서야 이해가 됐어요. 그 시큰 동안 카톡 한 줄의 정체가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보낸 거였구나. 수진아 혹시 민수가 왜 그런지 이유를 아니?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민수가 가끔 술 마시면 얘기해요. 뭘? 어릴 때부터 아버님이 자기에게 관심이 없으셨다고. 항상 일만 하시고 집에 와서도 TV만 보셨다고. 가슴에 뭔가 꽉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군대 갈 때도 배웅 안 오셨던 게 너무 서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혼자 울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20살 아들이 군대 가면서 울었다고요? 아버지가 배웅 안 와서? 면회도 한 번밖에 안 오셨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자주 오시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아마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게 아닌가 후회하는 것 같았죠.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아니야, 괜찮아. 고마워. 말해줘서. 하지만 속으론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저와 아들이 생각하는 저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 아들 교육비를 대고 결혼 자금도 지원해주고.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관심이었나 봐요. 함께 있어주는 것, 대화하는 것, 격려해주는 것. 그날 집에 돌아와서 혼자 곰곰 생각해봤어요. 정말 제가 그런 아버지였나?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묵묵히 돈만 버는 아버지였거든요. 감정 표현은 서툴고 대화보다는 훈계를 더 많이 했죠. 어릴 때 아들이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공부나 해라라고 했어요. TV 보고 있을 때 말을 걸면 조용히 해라라고 했고요. 주말에도 골프나 회사 사람들과의 약속이 우선이었어요. 아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거의 없었어요. 정말 거의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초등학교 운동회 때도 못 갔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중학교 졸업식도 못 갔어요. 출장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성적 때문에 싸우기만 했어요.
이 성적으로 어디 대학을 가려고 그러냐.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아들의 고민이나 스트레스는 들어보지 않고 결과만 따졌죠. 대학교 입학식도 못 갔어요. 그때도 무슨 일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게는 중요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아들에게는 중요했다는 걸. 아버지가 와주기를 바랐던 그 모든 순간들을 저는 놓쳤어요. 그리고 그 대가가 지금의 서먹함인 거죠. 다음 날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민수야, 나다. 네, 아버지. 목소리부터 차가웠어요. 업무적인 톤이었죠. 요즘 어떻게 지내냐?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 몸은 괜찮고? 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그래 알았다 하고 끊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민수야. 네. 아빠가 많이 부족했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들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그냥 요즘 생각해 보니까.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나쁘신 건 아니에요. 그냥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르셨죠. 어떻게? 다른 친구들 아버지는 같이 놀기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항상 바쁘셨잖아요. 아들의 목소리에 오랫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바빴어. 가족을 위해서. 알아요. 그것도 알고요. 아들이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돈보다는. 그 순간 목이 메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저는 돈을 버는 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함께 있어주는 걸 원했던 거죠. 민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해보고 싶어. 아들이 한참 말이 없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74세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죠. 그 후로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 봤어요. 아들에게 자주 안부 문자를 보냈어요. 처음엔 답장이 늦었지만 점점 빨라졌죠. 한 달 후에는 직접 만나자고 했어요. 아들이 놀라더라고요. 갑자기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카페에서 만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죠. 뭘 얘기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앉아 있기만 했어요. 그때 아들이 먼저 말했어요. 아버지, 요즘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 예전엔 이렇게 만나자고 안 하셨잖아요. 맞았어요. 예전에는 만날 이유가 있을 때만 만났거든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만난 적은 없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어. 아들의 눈에 뭔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로 바라보다가 아들이 말했어요. 저도 아버지와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날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했어요. 아들의 직장 생활 이야기, 요즘 고민들, 앞으로의 계획. 전에는 관심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민수랑 오늘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대화했어. 그래? 뭔 이야기 했는데? 이런저런. 그냥 아들 이야기.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서야 아버지다워지네. 그렇죠. 74세에 이제서야 아버지가 되어 가는 거예요. 요즘엔 일주일에 한 번은 아들과 연락해요. 별거 아닌 일상 이야기들이지만 소중해요. 오늘 비 오네, 건강 조심해라 같은 단순한 메시지들도 주고받아요. 지난주에는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시간 되시면 저녁 같이 드실래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들이 먼저 만나자고 하다니. 식당에서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요즘 많이 행복하세요? 응? 갑자기 왜?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맞아요. 요즘 정말 행복해요. 경비 일은 여전히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빠듯하지만 아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너와 가까워지고 있어서 그런가 봐. 아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저도요, 아버지. 며칠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갑자기 카톡을 보냈는데 사진이 첨부되어 있더라고요.
아들이 어릴 때 제가 찍어준 사진이었어요.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던 날의 사진이었죠. 그때가 아들이 7살 때였나? 제가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사진 기억나세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런 시간도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제가 아들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을 아들도 기억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물론 기억하지. 그때 내가 무서워서 울먹거렸잖아. 하지만 아버지가 절대 놓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랬지. 그때 아들이 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때처럼 지금도 놓지 않아 주세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들이 다시 제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절대 놓지 않을게.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지난 일요일에는 아들 가족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손자 지민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손자를 제대로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제법 의젓하게 자라 있더라고요. 할아버지 이것 봐요. 손자가 학교에서 그린 가족 그림을 보여줬어요. 거기에 저도 그려져 있었어요. 할아버지라고 글씨까지 써놨더라고요. 지민아,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웃고 있지? 할아버지가 요즘 많이 웃으셔서요. 아들이 옆에서 말했어요. 요즘 아버지가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으시고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민수가 아버님이 갑자기 연락을 자주 하신다고 어색해했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해요. 그날 저녁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 행복했어. 나도. 오랜만에 집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네. 내가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맞아요. 지금이라도 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아들한테서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아버지, 다음 주 일요일에 등산 가실래요? 예전에 함께 가보고 싶다고 하셨던 북한산으로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몇 주 전에 했던 말이었어요. 아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좋지. 오랜만에 운동도 할 겸.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아들과 함께 산을 오르며 이야기 나누는 것을요. 요즘 생각해봐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관계라는 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족과 멀어지면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들에게서 받은 그 차가운 카톡 한 줄이 오히려 축복이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없었다면 계속 문제를 모르고 살았을 테니까요. 지금은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서로 어색할 때가 있고 대화가 끊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분명히 달라요. 서로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아들도 저를 이해하려고 하고 저도 아들의 마음을 들으려고 해요. 74세에 시작한 변화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아버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돈 걱정, 건강 걱정은 여전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걸 찾았어요. 바로 가족과의 진정한 관계죠. 여러분도 혹시 가족과 소원해졌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한 걸음씩 다가가 보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돼요. 저처럼 74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니까요. 가장 소중한 건 결국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마지막으로 며칠 전 아들이 보낸 메시지를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사랑해요. 이제는 아들이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기쁨의 눈물이에요. 올해 생일에는 아들이 직접 축하해 줄 거예요. 며느리를 통해서 들었는데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75번째 생일이 정말 기대돼요. 아들과 함께 보내는 첫 번째 진짜 생일이 될 것 같거든요. 변화는 언제든 가능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또 가족이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와 아들처럼요.